안녕하세요.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입니다.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?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에 가서 아주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었는데요. 그 중에 뉴욕 스테이크가 있더라고요. 그런데 갑자기 왜 뉴욕 스테이크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.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? 제가 유래를 알아보니 소의 등심 부위 중에 우리들이 좋아하는 부위가 희한하게 뉴욕주 모양을 닮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등심 부위를 뉴욕 스테이크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재미있으셨나요?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해 보았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종잣돈, 즉 다운 페이먼트와 인컴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. 우리가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한 위에 두 가지는 꼭 필요합니다.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먼저 인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, 즉 렌더에서 필요로 한 소득증명은 2년치가 필요합니다. 간혹 1년만 보는 은행이 있지만 거의 2년치의 세금 보고를 필요로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은행에서 간주하는 내 순수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만약에 내가 월 소득이 8,000불을 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행에서 인정하는 내 소득은 50에서 45%입니다. 결국 내 순수소득은 4,000에서 3,600불만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마저도 전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.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을 빼야 하는데요. 예를 들어 자동차 융자를 500불 가지고 있고 신용카드에서 매달 지불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이 500불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3,000에서 2,600불 밖에 되지 않습니다. 만약에 학자금 융자나 다른 빚이 있다면 또 위의 금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야 합니다. 자, 그럼 매달 8,000불을 버는 사람이 결국 인정받는 융자 금액은 얼마일까요? 37%에서 32%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생각보다 내 순소득이 적게 책정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전에 어떤 분이 본인이 매달 버는 수입이 10,000불인데 왜 융자를 조금밖에 해주지 않냐고 불평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. 이분은 버는 수입에 비해 매달 나가는 지출이 너무 많아서 약 25만 불밖에 융자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. 결국 주택 구입을 할 수 없었는데요. 이렇듯 주택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인컴이 아주 중요합니다. 나의 인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주택 구입을 편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조금만 신경을 덜 씀으로 인해서 주택 구입 시의 불편함과 다시 내년오는 나중에 집 구입을 미룰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제 손님 한 분은 2년 전부터 저와 인컴 관리를 아주 잘 준비하셔서 수월하게 융자를 받아 주택 구입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은행에서는 소득 관리만 보기 때문에 주택 구입을 하시고 나서 다시 예전처럼 또 개인 형편에 맞게 소득 관리를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필요한 2년만 잘 활용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죠. 마지막으로 종잣돈 즉 다운 페이먼트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 다운 페이먼트는 내가 융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3.5%에서부터 가능한데요. 내 인컴이 높다면 적은 종잣돈으로 얼마든지 주택 구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잣돈이 많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종잣돈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. 내가 지금 종잣돈이 없다고 실망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 중요합니다. 3년에서 5년 정도 미리 플랜을 짜서 거기에 맞게끔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시나 정부의 주택 구입 지원 자금을 사용해서 종잣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주택 구입 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. 이렇듯 누구나 종잣돈, 돈을 모으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아야 저축이 더 잘 되고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으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세금도 적절히 피해갈 수 있는지에 대해
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와 계획으로 준비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시간에 더 편한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유태인들은 1%의 이자를 더 받는 곳을 찾아 수없이 알아보고 비교해보며 또 세금을 조금이라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열심을 다해 노력한다고 합니다. 그런 것에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대충 잘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. 시간이 돈이다. 정말 맞는 말인 것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떠셨습니까? 조금 더 주택 구입을 하는 요령에 대해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? 작지만 지금부터라는 것 잊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. 확실한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. 부동산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213-631-0874 또는 kevinkim4989@gmail.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이 좋았다 하시는 분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것 부탁드리면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. 다음 시간에는 주택 구입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. 그럼 편안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